기후위기가 왜 오게 되는지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구는 음과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은 흙이고 양은 하늘이죠. 이것이 뱅글뱅글 돌면서 순환을 해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 조화는 화, 목, 금, 토, 수, 오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서로 상생하고 서로 상극하고 이렇게 막 그런 케이오스 같은 혼란을 겪어서 질서가 딱 잡혀서 이게 돌아가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그 균형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농사를 짓건 뭐를 하건 이렇게 탄소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것이 다시 땅으로 내려오는 이런 순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지구가 돌아가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탄소가 이렇게 하늘에 올라가야만이 우리들이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계절이 있어서. 왜 그러냐면 태양 복사열이 만약에 온실가스가 없으면 다 밖으로 빠져나가서 우리는 단 하루도 추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지구의 그 물질이 뭘로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냐면 ppm으로 표시합니다. 이건 100만 분의 1이에요. 우리 이산화탄소는 인류가 처음 그 문명을 시작했을 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됐을 때 13,000년 전부터 개간을 하고 흙을 갈고 벌채를 하고 해서 흙 속에 있는 탄소가 많이 나왔다고 과학자들이 그걸 수치로 증명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올라가면 내려와서 다시 땅으로 들어오고 다시 이렇게 순환을 했는데 200년 전부터 우리가 화석 연료를 쓰고 이렇게 해서 온실가스가 도저히 이렇게 돌아갈 수 없게 된 거예요. 그게 얼만큼 남아있냐면 지금 하늘에 400ppm이 이산화탄소가 400ppm이 이렇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산화탄소 1ppm은 쉽게 얘기해서 탄소 21억 톤이에요. 이게 1억 톤이 감 안 오시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연필심으로 쓰는 흑연 있잖아요. 흑연이 탄소 덩어리거든요. 이 탄소 덩어리가 1입방킬로미터, 그러니까 높이 1km, 가로 1km, 세로 1km. 이거만한 흑연 덩어리의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산화탄소 1ppm. 그래서 과학자들은 저 400ppm을 이상을 하면은 우리 지구는 1.5도 이상이 높아져서 우리는 인류의 대멸종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6,500만 년 전에 공룡이 몰살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4번의 생물 멸종이 있었던 거예요. 기후 변화로 지구에서.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망하면 6번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화 됐다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모여서 400ppm 가운데 우리들이 순환을 했을 때가 280ppm이거든요. 그래서 280ppm으로 내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건 너무 심하다. 그래서 난상 토론 끝에 우리는 적어도 350ppm을 유지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400ppm에서 350ppm으로 내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얼마를 줄여야죠? 50ppm을 줄여야 돼요. 이것만큼을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1988년에 유엔 산하에 있는 세계 기상기구하고 유엔 환경계획하고 모여서 IPCC라는 걸 만들었어요.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든 줄여야 된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탄소를 없애고 저장할 수 있는 사람은 농민밖에 없어요. 농부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쓴 겁니다. 지금 우리 지구는 IPCC라는 곳에서 저렇게 하자라고 해서 탄소 중립이 간다고 해도 여기 있는 50ppm을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바다는
전 육지의 70%가 바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지금 얼마가 저장되어 있냐면 38조 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랑크톤, 해초 이런 것들이 전부 광합성 작용을 하니까 여기서 다 이산화탄소를 보장하고 있는데 지금 바다는 너무너무 심각해요. 지금 오염되는 바다에서는 도저히 남아있는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토목 있잖아요. 나무, 풀, 뭐 이렇게 농작물 이것들은 다 탄소 덩어리잖아요. 나무 같은 거. 이게 얼마냐면 5,750억 톤을 보장한대요. 근데 지금 뭐 하루가 다르게 뭐 잠실체육관만 그런 뭐 면적이 계속 나무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이것도 난감한 거예요, 사실. 우리 저 지리산 오다 보니까 중턱까지 막 집도 들어섰고 나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탄소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토양밖에 없어요. 토양에서 50을 저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양이 농사를 지면서 다 기경을 하고 뭐 해서 자원지가 이미 지금 방출할 양이 136기가톤이래요. 근데 원래는 토양은 2조 7천억 톤을 탄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출량 아니고 원래 우리가 그 제대로 된 관행용법을 하기 이전에는 대개 30cm 표층에 탄소가 700기가톤이 있답니다. 1기가톤은 10억 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천억 톤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90cm, 요 표층의 90cm에는 무려 1500기가톤이 저장이 되어 있었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미 136기가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흙에서 나갔으니까 우리가 50 ppm은 얼마든지 흙에서 저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흙을 관리함에 따라서.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방법은 사실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조상들이 화학비료, 농약이 하기 이전에 했던 농사법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화학비료, 비보수 퇴비, 잘못된 퇴비, 그 다음에 살충제, 그 다음에 뭐 집약적으로 농약하는 거 있잖아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이런 것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굉장히 높여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비료 같은 경우에는 거의 210배 정도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지구 같은 흙에서는 탄소를 저장할 수 없으니 이 흙을 기름지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기물이 많은. 그래서 흙을 살리는 기술농업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지혜를 어디에서 얻을 것인가? 그건 바로 우리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이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보신 분 손 들어보시죠. 아무도 없네요. 이 양반이 이름이 프랭클린 킹이라는 분이에요. 1848년. 거의 뭐 우리나라 17세기 중반에 태어났다가 1911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원래 그 시골 농장에서 자랐다가 또 위스콘신에 있는 사범대학을 나가고 위스콘신 메이슨 대학에서 농업 물리학과 교수를 했어요. 그러다가 토양학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고 미국 농무부죠. 토양관리부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 농림부가 지금 미국 농업은 1920년부터 1930년대까지 세계 최고의 농업국가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미국의 그때가 비료, 화학비료 모든 걸 써서 생산량이 세계 넘버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은 토양과학자니까 비료 쓰면 안 된다. 비료 쓰면 토양 생태계 다 죽이고 우리 인류가 거꾸로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붙었어. 토양관리국장 피틀리 국장하고 시엘에 붙어가지고 해고당했어. 이 정신없는 사람이 얘기하고. 그래서 61살 때 결심을 했어요. 좋아. 그러면 이게 내가 주장하는 게 옳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해서 동양 3국, 일본, 중국, 한국을 여행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시애틀 항구에서 배 타고 일본으로 와서 조선으로 왔는데, 그 다음에 중국도 갔는데, 야, 이 저 동양 사람들은 비료 쓰지도 않고 농약 쓰지도 않고 대대손손 농사를 짓는데, 조선 같은 데 보니까 4,000년 동안 그냥 땅덩을 해도 이걸 계속 후손한테 물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조선 농부들은 자연 순환 농법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비를 만들어서 흙에다 다시 주고 흙을 다시 살리고 거기서 또 농사를 짓고 이걸 계속 4,000년 동안을 했다는 거예요.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조선도 있지만 그 중에서 조선이 가장 훌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에 가서 책을 썼어요. 물론 돌아가셨는데 부인이 나머지 책을 이렇게 해서 책을 냈어요. 그 책이 번역돼서 나온 게 저기 4,000년의 농부라는 책이 번역돼 나왔습니다. 저 안에 보시면 제가 한 얘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고 그 영국의 유기농업의 창시자라고 하시는 이분이 노스 버슨경이에요. 아주 귀족이죠. 이 양반이 이 책을 보고 농업과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유기농업의 고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히람 킹이라는 그 할아버지가 우리 이 풍석 서유구라는 분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저 풍석 서유구라는 사람 아시는 분 모르십니까? 이분의 얘기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팩트가 있고 디테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뭐 이념적인 게 아니고 굉장히 그 사실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버지가 이조 판사였어요. 집안이 빵빵해요. 근데 이 양반이 1806년에 자기 작은아버지가 무슨 잘못돼가지고 옥사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벼슬을 하다가 그만뒀어요. 미리. 그리고 어디를 가냐면 자기 고향인 파주 장단에 가서 농사를 졌어요. 직접. 아들하고 같이. 그래서 이사를 다니면서 북한산까지 18년 동안 1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18년입니다. 18년 동안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 농사를 지면서 30년에 걸쳐서 계속 이걸 써서 낸 책이 이겁니다. 임원경제지. 우리나라 구글로 말하면 구글이에요. 백과사전인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 자기가 농사 짓고 들은 얘기, 한 얘기 써서 조선 퇴비 만드는 법을 제가 보기에는 세상에서 이런 책이 없어요. 가장 완벽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제 이 양반이 소개한 풍석 서유구 선생님이 소개한 퇴비증법의 증분법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띠풀로 쭉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키로 친 거 뭐죠? 쭉정이 같은 것도 넣고, 그 다음에 불에 태운 재도 넣고, 인분도 넣고 해서 이렇게 해서 지붕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숙성시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증분법이래요. 그 안에 온도가 70도가 돼서 모든 균이 다 살균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잘 된 거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 정말 그 흙냄새가 나요. 정말입니다. 저도 그건 어렸을 때 그걸 봤으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거든요. 근데 가보면 아유 돔자리라고 해서 제가 더러운 줄 알았는데 가보면 향긋한 흙냄새가 나거든요. 제가 우리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 그것을 만들어준 사람이 풍석 서유구고 이걸 관찰한 사람이 아까 말한 플랭크린 히람 킹이라는 토양 과학자예요. 그래서 이제는 미국으로 돌아와 봅시다. 미국이 관행농업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생산량을 늘리다 보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식물이 못 자라긴 하는데 자생력이 없어가지고 병충해들이 계속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 농무부가 하레몬 돌셋이라고 하는 그 농무부 직원한테 시켰어요.
동양에 가서 그 콩종자를 다 들여와라. 너 혼자 가기 뭐하니까 윌리엄 모르세가 아니고 그 모스라는 그 토양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라. 그래서 동양 농업 탐험대를 조직했어요. 이 사람들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해가지고 하와이를 경유해서 일본 도쿄 요코하마에 왔어요. 와서 도쿄로 옮겨가지고 본부를 차리고 일본 혼슈하고 홋카이도에서 콩종자를 수입하다가 시원치가 않아. 그래서 10월 중순에 조선으로 넘어왔어요. 근데 그 조선에 그 당시에는 러시아에 뭐 이렇게 콩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하고 어디를 갔냐면 수원 농립연구원 있잖아요. 지금 서울 농대자리. 거기를 가서 콩 종자를 몇백 개를 거기서 수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돌셋이 원래 지병이 폐렴이 걸려서 그 원정을 못하고 베이징으로 가서 치료받으러 갔고 이 윌리엄 모르세 혼자서 조선하고 만주하고 6개월 동안 다니면서 다 이 콩종자를 수집을 했어요. 근데 조선에서만 이 사람들이 모인 게 4,471종이었는데 조선에서만 76% 그러니까 3,379종을 조선에서만 가져갑니다. 결론은 뭐냐?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 조선콩은 식물 병충해에 무지하게 강하대요. 그래서 이 콩을 가지고 간 이 모스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콩의 아버지로 불려요. 조선콩 가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콩의 종주국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만주일까요? 일본일까요? 저는 한반도라고 생각합니다. 비료와 산청제가 필요 없는 유일한 식물이 콩이에요. 콩은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자기가 포집을 해가지고 뿌리혹 박테리아로 동그란 거기에다가 질소 공장을 만들잖아요. 콩밭에다가 비료 주는 분 계신가요? 농약 치는 분 계신가요? 없잖아요. 콩은 스스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콩이 자란 땅은 아무거나 심어도 잘 돼요. 왜? 비료가 뿌려져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 당시에 콩 종자를 가지고 새로운 품종으로 교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관행농법으로 하다가. 그래서 1936년에 미국 의회에서 세계 최초로 토양 보존과 국내 할당법이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이대로 가면은 흙 다 죽인다. 그러니까 흙을 관리하겠다고 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1936년. 그리고 같은 해 이 상원에서 우리나라 미국의 흙은 미네랄이 없다라고 선언했어요. 그래서 모든 식품에 미네랄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미국인의 99%가 미네랄 부족으로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고 미국 의회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그때부터 뭐가 개발됐죠? 영양보조식품이 개발됩니다. 무지하게 개발됩니다. 그런데 영양보조식품을 먹으면 그게 우리 몸에 다 흡수가 될까요? 미네랄은 반드시 식물로부터 섭취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914년에만 해도 사과 2개를 먹어도 됐는데 요즘에는 25개를 먹어도 먹으나 마나. 정말 충격이에요. 요즘 제가 먹는 상추도 그렇고 무엇도 그렇고 옛날에 먹던 맛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그래서 지금 기농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먹을 건 내가 재배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만약에 구례군에서 흙이 좋은 그 거기에서 농작물을 생산하면 저는 구례군 것을 대놓고 먹겠어요. 이런 저 같은 소비자가 늘어나면 구례 농민들은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죠. 왜 그런데 안 하고 비료를 뿌리고 뭐를 해서 생산량을 늘리려고 할까? 그것도 입장은 있겠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관행농법은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농사를 안 졌으니까. 그래서 이분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혹시 이분 보신 적 있어요? 이분 신화도.
보시면 아웃도어 스포츠 업체 파타고니아 아시나요? 파타고니아. 둘, 셋, 넷, 다섯. 파타고니아. 그 사람이 뭐 어디 잘못했다가 징집당했어. 그래서 1962년에 한국으로 왔어요. 미8구로, 그 주한미군으로. 그래서 일은 안 하고 맨날 북한산 등반만 다녔어요. 그래서 북한산 지금 신화로 A 코스, 신화로 B 코스가 있어요.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북한산 암벽 민수봉에서 또 이렇게 보니까 저걸 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야, 갑자기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쟤들은 저만한 저 땅덩이 조만한 데서 뭐 농사를 져가지고 저렇게 오래오래 농사를 짓는 거지? 왜 이렇게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자서전이 있어요. 파타고니아. 뭐 파도가 칠 때 서핑을이라는 자서전에 오늘날 내가 지속 가능한 환경 경영을 하는 것은 조선 농민한테 배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 가능한 농업, 지속 가능한 이거 모든 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 농부들이 하고 있었던 거죠. 이거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분 신하로. 1938년이니까 84살 먹은 할아버지예요. 아직 정정해요. 대단한 사람. 이 사람이 한국 농민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미국에서 2등 업체입니다. 아웃도어 업체. 그 기업을 만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논에 가면 메뚜기 천지였어요. 메뚜기, 미꾸라지, 그 다음에 뜸보기, 뱀. 근데 요즘 시골 가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세상에 제비가, 강남 같은 제비가 90%가 안 돌아와요. 없어요, 제비가.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런 땅에서 나오는 쌀을 먹어야 되고 뭐를 먹어야 된다?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 벌어서 좋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모든 게 지금 우리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TV에서 흙냄새가 나는 그것을 맡으면서 자라온 세대입니다. 사실은 공부를 하고 나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정말 지구가 어떻게 될지 얼마 안 됐구나,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제가 희망을 봤어요. 왜? 흑사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흑사 얘기를 하겠다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제가 보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폴리티컬한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굉장히 많이, 환경단체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이게 안 되잖아요. 아무도 흙을 살렸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맨날 말로만 그러죠. 그런데 구례군은 이제 이걸 작은 성냥불로 전국에 불을 쏴지르겠다고 딱 나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자연순환적 유기농업으로 우리 조상들이 하던 대로 돌아갈 수는 없죠. 우리가 현대 발달된 기술도 있는데, 그럼 거기에다가 현대적으로 발달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도 있을 거고, 이런 모든 농업 기술이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합치면 저는 K-하이브리드 농업이라는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때렸다 죽어도 못해요. 왜? 농사를 짓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농사를 짓는 사람은 저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흙에 탄소를 저장하면 지구를 위해서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고, 흙은 탄소를 필요로 해요. 유기물, 미생물이 저걸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생산되는 상품은, 농산물은 고품질에다가 식물 각기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맛과 향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고소득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속 가능한 생태 농업을 하면 지역 경제는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지금 주민소득이 1년 25,000달러라고 하면 군수님은
여기서 5천 달러를 올려서 3만 달러로 만들 수가 있어요. 왜? 뭘로? 흙을 살려서 생태 농업을 해서 여러분의 소득을, 불의 국민의 소득을 5천 달러로 늘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젊은 애들이라고 죄송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흙이 살면 농촌에 와요. 왜? 아니, 게으른 농부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데 왜 안 하냐? 뭐지요? 지금 오면은 여기다 뭐 인부 사가지고 뭐 해라 하니까 에이, 귀찮아 하고서 안 하는 거지. 그런데 유기농업으로 딱 해서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왜 안 와요? 아, 신선 노릇인데. 그 다음에 친환경 제품을 아까 제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한테 좋은데, 정말 좋은데, 정말 이제는 말할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생태관광지는 자연적으로 조성이 됩니다. 지리산에 반달곰 보러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먹는 음식물, 이게 어떻게 생산되는지 그것만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구례는 오지 말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된다는 거죠. 구례군은 생태경제의 등대입니다. 등대 아시죠? 등대 없으면 배가 좌초됩니다. 무엇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만큼 완벽한 데는 없어요. 대개 성공 확률이 70%면은 저지르는 겁니다. 나머지는 가면서 해결하는 거예요. 두레박이 우물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얘는 서슴없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면 안 되죠.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꿀 한 숟가락을 얻기 위해서 꿀은 무려 4,200번 꽃을 왕복해야 한 숟가락의 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꿀벌이 아이고 꿀을 이렇게 하면 따겠지 하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꿀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탄소 중립도 마찬가지고 흑살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의 흑살리기가 저는 언제 완성이 될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게 30년이 걸릴지 50년이 걸릴지 저는 모르겠지만 시작이 반입니다. 실천한 만큼 여러분은 반드시 흑살리기를 할 수 있고 우리 경제를 성장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